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열기와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산간의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정부의 GTX 건설 안에 춘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노선이 공개됐습니다. 수도권까지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지역의 여론은 갑론을박입니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공청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폭설로 강원 산지에는 아름다운 눈꽃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흰 눈으로 덮인 백두대간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백두대간 선자령. 하얀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산을 뒤덮었습니다. 한 폭의 순우카처럼 은빛 설경을 뽐냅니다. 나뭇가지마다 피어있는 상고대는 겨울 햇살에 반짝이며 등산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봐라. 뭐가 전부 달아낸 것처럼. 눈이 녹아갖고선 그게 얼음처럼 수정처럼 탁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다 다이아몬드 같다고. 맑은 하늘과 하얀 능선, 그 뒤로 보이는 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에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하늘과 풍경과 나무와 모든 조화가 맞아가지고 이런 풍경은 진짜 살아서 본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선자령 정상까지 완만한 경사길을 따라가는 왕복 3시간 내내 하얀 눈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25cm의 폭설이 내린 지 닷새가 지났지만 대관령 설경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들이 뛰놀던 양떼 목장에도 설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하의 날씨를 잊은 채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에서 뒹굴어 보기도 하고 눈밭을 피해 우리에 머무는 양들에게 직접 건초도 먹여봅니다. 설경도 구경하고 양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두 가지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의 눈꽃 풍경은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오늘 아침 삽당령이 영하 23.6도, 강릉 왕산이 영하 22.3도까지 내려가는 등 나흘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동해 영하 7.1도, 강릉 영하 8도, 태백 영하 16.7도, 원주 영하 11.3도, 춘천 영하 14.3도로 전 지역이 추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부터 기온이 올라 영상권을 회복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강릉 삼척 2.9도, 동해 2.1도, 속초는 0.5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까지 떨어진 뒤 낮에는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까지 오르며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우리 대표팀이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장 후방으로 보낸 아이스하키의 퍽을 다시 돌려받아 골문 구석에 슛을 쏩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서 펼쳐진 청소년 올림픽의 3대3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23일에 조별 예선에서 0대16으로 진 헝가리 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춘천 여중의 장현정 선수가 강원도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해 강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장현정 선수는 주로 후방에서 헝가리 팀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팀은 1회전에서 2골을 내준 뒤 2회전과 3회전에서 1골씩을 넣었지만 결국 2대10으로 패했습니다. 비록 우승 후보 헝가리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언니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솔직히 저도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대표팀 선수들은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값진 메달을 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응원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은 이번 대회 남은 경기에서 대표 선수들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고 앞으로도 더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지난 19일 개막한 대회는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경기는 다음 달 1일까지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는 컬링과 아이스하키,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남아있고 정선 하이원 스키 리조트에선 알파인과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진행됩니다. 또 평창 알펜시아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횡성 웰리일리 파크에선 스노보드 등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춘천과 원주에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가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보고 오는 2030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춘천과 원주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GTX를 춘천과 원주까지 1시간 안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 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GTX-B는 당초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경춘선을 공영으로 춘천까지 55.7km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통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1시간 3분, 인천 송도까지 1시간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GTX는 지하철처럼 입석이 많아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는 7분,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 횟수가 늘면서 요금도 ITX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춘천 구간과 같은 연장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먼저 협의한 뒤에 예타를 진행해 2030년에 본선과 동시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는 GTX-D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 수서 광주선과 2027년 준공될 경강선을 공영으로 사용해 서울 수서역에서 서원주역까지 83.1km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노선이 포함된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대통령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가 추진됩니다.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교통 체계인데요. 거기에 우리 강원권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이 강원이 이제는 수도권 시대를 열게 됐다. 이제부터 최대 과제는 재정 확보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GTX-B 노선 춘천 구간 사업비만 4,238억 원. 5차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인 1,270억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 가평군이 분담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인상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도 치열하지만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미흡했고 정부가 논의 진통 과정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을 김도균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 추운 날씨와 무관심 탓에 대부분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돌했습니다.
군의원 출마에 각계 인재들이 생활 정치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안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정 활동비를 올리기 전에 먼저 군의원들이 스스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찬반 의견 교환을 떠나 공청회가 적합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인지에 대한 성토가 나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정비 인상이 확정된 강릉과 삼척, 양양을 비롯해 춘천과 평창 등 5개 시군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훨씬 많은 시군이 공청회를 택한 것은 비교적 인상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해갖고 하거나 투표를 하게 되면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사람이 절대적 다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금액을 정하시려 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 속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한선인 월 150만 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시각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자전거를 타는 텐덤 사이클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중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는데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사이클 대회에 참가한 텐덤 사이클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김정빈 선수와 비장애인 조선 선수.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뒷바퀴에 펑크가 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다 넘어지면서 앞자리에 탄 파일럿 조 씨는 목뼈와 쇄골 등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본 의료진이 조 씨가 다시 걸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지만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와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제는 부축을 받으면 설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비가 더 걱정입니다. 해당 대회는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감독이 인솔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도 보고된 대회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나갔었는데 시합 전날 이제 그 워밍업하고 이제 그 장비 확인하는 그 시간에 이제 감독님이 보험이 안 들어있으니까 뭐 살살 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5천만 원 가량의 일본 현지 의료비를 포함해 앞으로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이 어림잡아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 씨와 함께 넘어져 치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김정빈 선수도 일본과 한국에서의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두 선수는 연맹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고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합에 출전할 때마다 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지 소명해 주십시오. 제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남편이 아무 걱정 없이 재활에만 정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사이클연맹 관계자는 큰 틀에서 연맹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있었는데도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인지를 놓고 내부 갈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함께 대회를 개최한 일본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부상 선수를 돕는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가 우두 펠릿 벌크 화물을 동해항으로 하역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습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시멘트 산업과 무연탄의 하양화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DB메탈의 물량 감축으로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우두 펠릿 벌크 화물의 물동량 확보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벌크 화물 하역 운반 해당 기업들은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1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완화됩니다. 태백시는 눈축제 개막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5곳과 태백역 사거리, 태백경찰서, 상장동 철길 건널목 등에서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고 계도 위주의 교통 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화 기간에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고성군이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통일전망타워와 휴게시설 등 기존에 조성된 시설을 활용하면서 새로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된 민통선 이북 지역의 보전산지를 안보교육지구와 DMZ 생태지구로 나눠 테마별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통일전망대와 협력해 관광지 조성과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반영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